만약 병원비가 1,000만 원, 2천만 원 나왔다는 청구서를 받으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실손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비급여 항목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력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또는 복잡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3대 핵심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10년 뒤 혹은 20년 뒤에 나와 나의 가족이 나에게 분명 고마워하게 될 완벽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첫 번째 제도는 바로 산정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가 청구되는 시점부터 환자의 본인 부담률 자체를 대폭 낮춰주는 사전 경감 제도입니다. 대상을 살펴보면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처럼 치료가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특정 질환을 진단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이 부담률이 5% 또는 10%로 크게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급여 진료비가 나왔다면 일반 환자는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산정특례 환자는 5만 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산정특례는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초기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진단받은 병원에서 바로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정특례를 통해 부담을 줄였음에도 치료가 길어지다 보면 본인 부담금이 계속 누적이 될 텐데요. 이때 두 번째로 작동하는 제도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정산하여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사후 환급 제도인데요. 내가 낸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총액이 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상환액이 300만 원인데 1년 동안 낸 급여 병원비가 5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2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오직 급여 항목에만 적용이 됩니다. 최신 로봇 수술, 신약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이 제도와 무관하게 전액 환자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부담,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의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보완적 성격의 지원 제도인데요.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재산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앞선 두 제도가 포함하지 못했던 비급여와 선별급여 일부 항목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하위 50에서 80%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우리 의료비 지원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그럼 위의 세 가지 제도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암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A씨는 1년간 총 병원비로 3,5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급여 3천만 원, 비급여 500만 원을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A씨는 급여 항목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암 환자이므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5%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A씨가 실제로 내야 할 급여 항목 부담금은 6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 됩니다. 1단계에서 벌써 45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 A씨는 저소득층으로 2025년 기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9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A씨가 낸 150만 원은 이 상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초과분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천만 원이었던 급여 의료비에 대한 A씨의 최종 부담은 단 89만 원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A씨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 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때 마지막으로 재난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A씨가 비급여 의료비의 70%를 지원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 350만 원의 지원을 받아 A씨가 납부해야 할 비급여 의료비는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급여 부담금 89만 원, 비급여 부담금 150만 원으로 총 239만 원이 A씨의 최종 본인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 가지 제도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3대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정특례로 먼저 줄이고 본인 부담 상한제로 돌려받고 재난적 의료비로 보완하는 이 단계적인 시스템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몰랐던 의료비에 대한 다양한 혜택 도움되셨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 역시 존재합니다. 첫째, 모든 국가 제도는 비급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둘째, 각 제도는 소득이나 질병에 대한 기준이 있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지원 제도와 더불어 여전히 남는 비급여와 소득 단절의 경제적 리스크까지 개인의 추가적인 준비, 즉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의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맞춰 어떤 국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대비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을 절대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나 댓글로 의료비 진단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보험 전문가들을 통해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